1980, 90년대 홍콩 영화는 그 시절 한국인들의 흥행 터줏대감 매체가 되었는데요. 홍콩 배우들은 그 시절 학생들의 우상이었죠. 흥행의 열풍에 따라 홍콩 배우들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해 팬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한국의 쇼오락 프로나 TBCF 광고, 코미디 프로에도 특별 출연할 정도로 인기는 거셌습니다. 그들이 한국어로 말했던 한국 TV 광고의 카피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고, 영화 속에 나오는 박진감 넘치고 스펙터클한 무술 액션 연기는 지금까지도 다시 보고 싶은 영원한 명연기 장면으로 남고 있습니다. 중국의 액션 영화를 보면서 성룡, 이소룡, 이영걸, 견자단 등 이들의 영화에서 보여주는 무술은 과연 실전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누구나 가져봤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실전 무술의 최고봉이라 평가되고 있는 인물로, 은퇴하는 인터뷰에서 태권도를 언급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우리에겐 이연걸에 이어 이대 황비홍으로 익숙한 조문탁은 한 중국의 격투 프로그램에 나와서 태권도의 발차기 근원은 중국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 문파들을 격파하며 중국 무술의 허구를 지적한 격투 선수 쉬샤오둥이 이에 분개하며 야단치는 모습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쉬샤오둥은 당시 조문탁에게 고위관직이 보는 프로라고 아부 떨지 말라며 모든 무술이 다 중국 거냐고 일침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주요 문파 무술인들은 문화혁명 때 공산당들에 의해 대부분 흔적이 지워졌다고 하는데요. 중국 무술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소림사도 본질인 무술적인 부분은 다 없어지고 미디어 주식회사 소림사로 거듭나 연예인들의 소속사 같은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소림사라는 이름만 살아남아있죠. 권법 애호가를 자처해온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남미 출장 중 장문의 글로 현대 문명에서 권법과 검술, 공술은 기본적으로 운동 취미에 해당한다며, 태극권이 실전에 응용될 수 있겠지만 실전형 고수는 극히 드물고 공력을 과장하는 사람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산당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유명인들도 굳이 중국 무술에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데요. 중국 4대 무술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연문의 주인공인 견자단의 은퇴 소감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소룡, 성룡, 이영걸 같은 유명한 무술 영화 주인공은 무술 연기자로 실전 무술에는 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영걸이 우승한 대회들은 1대1 격투기가 아니라 품새 등과 같이 무술 동작을 평가하는 대회로 실제로 격투 실력을 가늠하는 대회가 아니었죠. 이에 비해 견자단은 무술 집안으로 어렸을 때부터 보스턴 불량배들과 싸우며 자랐고 82년에 우승했던 무술 대회는 실전 격투기라고 하죠. 이소룡 없는 현재 최고의 무술 배우는 견자단으로 실전 싸움 실력이 역대 최고일 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견자단은 이영걸처럼 63년생으로 영화는 84년에 데뷔하여 원화평 감독의 눈에 띄어 그 이후로 계속 영화계에 있었죠. 그럼 그는 은퇴 인터뷰에서 내 발차기는 태권도라는 발언으로 중화 세상 자부심이 넘치는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10대를 함께한 태권도에 대해 내가 방황했던 미국의 10대 시절, 나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준 계기가 되어줬다고 고백합니다. 태권도가 현대에 들어 더욱 조명받는 이유는 화려한 발차기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춰야 할 예절과 법도를 가르친다는 것에 있죠. 견자단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중국 무술이 주로 신체 수양에 집중했다면 한국의 태권도 사범은 기술을 연마하기 전에 항상 무술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난 태권도 수련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쁜 불량 청소년이 되지도 않았고 2인자의 역할도 인내하며 버텼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무술이 바로 태권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시선이 쏠린 상황에서 이 고백은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중화 사상에 눈이 먼 일부 중국인들의 비난에도 그의 발언은 화제가 되어 태권도 인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인스타그램에 아들 제임스가 승급 심사를 통과해 빨간띠라며 사진을 공개하며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견자단의 아들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사범 앞에서 머리 위로 높게 발차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사진을 본 팬들은 액션 배우 아들답다, 태권도 보이, 축하해요, 영춘권은 안 하나요 등 미국에서 무술가로 유명한 할머니 맥보선과 아버지 견자단뿐 아니라 고모까지 무술가 집안인 태권동자 소식에 흥미를 가졌죠. 견자단은 유아기 때부터 태극권과 팔괘장의 달인이자 중국 우슈연구협회를 운영하던 어머니 밑에서 각종 무술을 터득한 무술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무술이든 시작하면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습에 매진했으며 중국 무술만이 아닌 무에타이, 태권도 등 현재 존재하는 모든 무술에 관하여 마스터급의 실력을 갖춘 괴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무술 연마를 하기 위해 학교까지 빠지며 비보이를 했고 직접 위험 지역으로 가 실전을 쌓기도 했습니다. 견자단은 홍콩으로 돌아오면서
인터뷰에서 언급한 태권도로 버텼다는 2인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19살의 원화평 감독의 소태극으로 데뷔한 견자단은 흥행에 실패하면서 주연보다는 조연을 맡게 됩니다. 이후 계속되는 조연 활동은 그를 힘들게 할 만했지만 견자단은 무술을 보는 안목과 특유의 창의성으로 주목을 받는데요. 황비용 2편에서 최종 보스 남난원 술력으로 굉장한 무술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이때 둘의 무술은 이영걸과 견자단 둘이서 짜낸 장면이었고 무기를 이용한 장면들은 견자단의 창의성에서 나왔다고 하죠. 실제로 스태프들은 둘의 무술 대결 장면에서 매우 놀랐다고 하는데 그가 참여한 영화는 거의 그가 고안해낸 것들입니다. 황비용 영화 시리즈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특히 후반부 봉술 대결은 무협영화 팬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일품으로 싸구려 CG에 범벅이 되어 그 본질이 훼손된 중국 무협영화의 안타까운 행보를 보면 더욱 그 가치가 빛납니다. 이후 액션 배우와 무술 감독으로 대활약을 하게 됐다고 하죠. 이 역시 태권도가 가르치는 무도인 이전의 인간이라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가 말하는 액션 배우로서의 자신을 만든 것은 발차기뿐만 아니라 상대의 합과 맞추는 마음가짐을 태권도로부터 배웠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춘기 시절 보스턴에서의 경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5살 때 비보잉에 빠져 친구들과 춤판을 벌이면서 동네 불량배들과 패싸움이 일상이던 상황이었죠. 당시 견자단의 친구는 비보잉을 하다 보면 시끄러운 음악과 열광하는 관객들로 분위기가 고조되며 공연 이후 한창 혈기왕성하던 그들은 다반사로 싸울 수밖에 없던 상황에 젖어들었다고 회고합니다. 늘 조용하고 마찰이 없던 견자단은 그 싸움에 잘 끼지 않았는데 1대1 싸움이 아닌 다수가 달려들어 누구 하나를 저열하게 공격하면 묵과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동료가 혼자 있다가 다른 비보인 무리에게 붙잡혀 맞자 그에 분개하여 그들을 찾아가 일대 다수로 복수했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큰 서양 불량배들 5명을 쓰러뜨리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로 보스턴 비보이들 사이에 아시아 사람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고 합니다. 춤이 좋아 밤거리를 헤매고 즐기면서 결코 함부로 그의 무술을 이용해 싸우지는 않지만 또 불의에는 강력하게 항거하고 혼쭐 내주는 정의로운 태권도 무도 정신은 질풍노도의 시절에도 그를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게 이끌어줬다고 합니다. 많은 영화의 무술 감독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기보다는 자신이 찍고 싶은 영화를 찍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 견자단은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차든 정확하고 파괴력 있는 발차기의 고수로 발차기만 몇 시간씩 연습해 발기술의 대가라고 불리는데요. 모든 무술의 발차기를 다 구사하기에 특정한 문파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발차기에 특화된 무술로 그의 발차기에 태권도가 영향을 줬다고 본인 스스로 인터뷰에서 고백했죠. 또한 그의 발차기를 본 무술의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발차기는 견자단뿐만 아니라 여러 액션 배우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서구권에서 태권도를 연상하는 발차기로 유명한 청 노리스는 80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전설로 불리는데요. 1959년 주한미군으로 송탄에서 근무 중에 현 태권도 모체가 된 도장들 중 하나인 무덕관에서 당수도를 배운 것이 그의 무도 생활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젊은 불량배들을 펄펄 날며 때려눕히는 것을 보고 놀라 따라가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태권도 킥을 변형한 그만의 액션으로 명성을 얻었죠. 견자단 역시 청노리스의 돌려차기만큼은 아니라 해도 뛰어서 차는 뒤차기를 영화에서 자주 보여줍니다. 트레이드 마크 중의 하나로 태권도의 겨루기에서 쓰이는 뒤차기와도 비슷한 동작인데요. 롤링 소베트와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돌려차는 느낌이 강한 롤링 소베트에 비해 견자단의 발차기는 밀어찬다는 느낌이 강하고 태권도 겨루기의 뒤차기라고 하기엔 도약할 때 쓰는 보조발을 접지 않고 쭉 뻗죠. 때에 따라서는 이를 이용해 앞뒤 두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요. 중국 전통 무술과 병장 기술, 그리고 현대 격투기류의 종합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공이 엄청난 그는 실제로 태권도 공인 6단으로 1982년 무려 그의 나이 17살 때 최고의 무술가에 선정됐습니다. 중국 무술을 펼치다가도 태권도, 레슬링 등을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탄성과 유연함, 힘과 기술을 모두 쓰는 견자단은 인간의 팔과 다리는 2개씩밖에 없다. 싸우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무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행보가 증명하듯 최고의 무도가라 지칭해도 아까울 것 없는 견자단은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무술로 태권도를 언급했습니다. 많은 무술 중에 태권도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무술가이자 무도가로 명성을 떨친 그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 최고라고 말하는 팬들 앞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발차기와 자신의 정체성에 태권도가 있음을 이야기한 것에서
아직도 계속되는 중국의 허울뿐인 기원론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무술 이전의 무도를 일깨우라는 태권도의 위험을 봅니다. 이상 Y튜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